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9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9월 2주차 서울에서 국제 경주가 열렸었죠. 그러면서 부산의 기수들도 A급의 기수들이 대거 서울로 원정을 가면서 이곳 부산에서는 좀 그 A급 기수들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경마 주간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들을 해봤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역시 국제 경주 외국산 마필들의 이 발걸음 자체가 워낙 아직까지는 이 한국 마필들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일본도 똑같았죠. 일본도 뭐 25년, 23년 그 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자국산 마필들의 경쟁력을 높여가서 지금 우승을 했던 그 마필들처럼 그런 마필들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정도의 성장 가능성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그거는 서울 분들이 경마 방송에서 또 다뤄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곳 부산에서는 크게 이슈화된 게 없었습니다. 9월 2주차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없었고 9월 3주차 지금 준비하는 경마에서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경마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 훈련식 모습에서 마필들이 컨디션에 확실하게 좀 안정감이 드는 모습,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말들이 딱 운동하기 좋은 그런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 부산 경마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정상 주기만 찾아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마필들의 능력대로 발걸음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적중이 꾸준히 나와줄 거라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9월 3주차 경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주들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에는 조찬훈이 5경주와 7경주를 준메인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5경주, 7경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1경주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9월의 반절이 지나갔는데 자, 이번 주에는 편성 투수가 평균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약간 편성 투수가 조촐하기는 하지만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1번 퀸 오브 캡틴, 직전 경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이성재 기수가 약간은 기승수 부족을 좀 보이지 않았었나. 분명히 마필이 더 뛸 발걸음의 여력은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다. 그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이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끌을 수 있는 마필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죠. 9번에 볼드를주.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퀸 오브 캡틴을 기승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9번 볼드를주에 기승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껴있는 마필이 최은경 기수의 6번 스타라인이 되겠는데 이 세 마리로 현장에서는 아마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1번 퀸 오브 캡틴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퀸 오브 캡틴이 배당판의 중심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 9번 볼드를주도 그렇고 6번 스타라인도 그렇고 앞선을 충분히 장악을 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경주 조촐한 편성의 능력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앞서 있다. 1번 퀸 오브 캡틴, 6번 스타라인, 9번 볼드를주 이 세 마리가 주고받고 하면서 결승선까지 앞선에서 시작을 해서 앞선으로 끝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 3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배당 마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신마들의 접전 경주죠. 신마들. 지금 이제 가을철, 여름이 끝나고 가을철 9월, 10월, 11월 이때쯤 데뷔하는 마필들이 보통 보면은 좀 일찍 데뷔했던 여름철에 데뷔해서 가을에 이 브리더
이세마 대상경주 특별경주에 나왔던 마필들보다 가을철 초겨울 이때 데뷔했던 마필들이 오히려 이 내년도 3세마 3관마 경주에서 두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혹시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쪽에 있는 1번 크리스티아누. 크리스티아누라는 마필은 기욤배 기수가 주행검사를 했었는데, 기욤배 기수가 솔직히 이 마필의 발걸음을 너무 많이 세이브를 좀 시켜놓으면서 발걸음을 철저하게 좀 은폐했던 경향이 있죠. 만약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마필이 그렇게 띄워준다 그러면 정말 내년도에 이 상관마 경주에서 크게 이름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겠느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미리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 바로 1번 크리스티아노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약간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안쪽 원게이트 그리고 워낙 스타트가 기본 스피드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주행검사를 거치고 발주 연습을 한두 번 정도만 해주면 실전에서 선행을 가버리죠.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피드 자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도 갈 수 있는 1번 크리스티아노. 물론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팔려준 마필이지만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1번과 같이 최저배당을 만들어준 마필이 바로 5번 디바이드 윈드가 되겠는데, 이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은 똑같죠. 1번 크리스티아노와 같이 주행검사에서 워낙 이 발걸음의 연역을 확인을 시켜 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1번과 5번의 최저배당, 그리고 거기에 가세하는 11번 아일캣인데, 11번 아일캣이 1번 크리스티아노와 5번 디바이드 윈드 이러한 마필들보다 아마 한 3초 정도 빠른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김정은 기수가 기욤배 기수나 오경환 기수하고 맞짱을 한번 떠볼 수가 있을 텐데, 마필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보면 기수 사이즈에서 한없이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마리가 팔려준다고 그러면 최저배당으로 갈 수 있는 1번 크리스티아노와 5번 디바이드 윈드 최저배당 한 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의 사이즈는 아무래도 딸릴 것 같아요. 이 두 마리 발걸음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지 실경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확고하게 좀 믿을 수 있는 출마가 안 보이는 좀 그러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그래서 좀 약간의 혼전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행운 스토리가 직전에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이었죠.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이었는데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잘 타긴 잘 탔어요. 근데 라스트에 이제 기수의 파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전개를 함에 있어서는 최원경 기수가 그래도 좀 전개는 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경주는 라스트에 확실하게 밀고 때려줄 수 있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아마 인기 1위 마필로 지목이 될 것 같은데, 발걸음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걸음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장안질주 직전에 이 안쪽에 원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타트가 이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원게이트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원게이트 출발이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빨리 감아 나와서 앞선을 선점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원게이트에서 한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경주 그래도 직전 경주에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서둘러서 경주 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7번 통합불패도 현장에서는 좀 많이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인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 쿤타도르, 이러한 마필들이 두서없이 좀 많이 팔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출마는 없어요. 그렇지만 직전 경주에 보여주었던 그런 경주력을 토대로 경주를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1번 행운 스토리가 이번에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3경주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전개 이점 가지고 있는 1번 행운 스토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체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의 1600m 최하위군 경주의 최장거리 경주죠. 이런 경주들은 보통 이게 배당으로 연결이 되는 경주들이 많은데 이번 4경주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4경주는 워낙 이 발걸음의 능력차가 좀 드러나 있는 편성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 5번 삼성블레이드가 되겠죠. 5번 삼성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주가 복귀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지난 경주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인기도를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19조 마방의 마필이었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서 복귀를 하자마자 바로 인기 2위로 팔렸었던 마필인데 발걸음은 좀 부족했지만 이번 경주 정상주기 출전이라고 그러면 5번 삼성블레이드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5번 삼성블레이드를 축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죠. 안쪽에 있는 1번 세다, 2번 골든 트로피, 그리고 7번 가속 트리플과 저는 이 3번 브레이킹 뉴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 되겠는데 일단 확고하게 축마는 정해져 있어요. 삼성블레이드는 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이번 편성에서는 축마로 좀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말씀드렸듯이 비슷비슷하거든요. 1번 세다도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외곽에 있는 7번 가속 트리플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고 1600m의 외곽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이번 1번 세다와 마찬가지로 7번 가속 트리플도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1600m까지는 버틸 수 있는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 것 같고 다른 마필들 2번 골든 트로피도 이미 거리 경험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뚝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 볼 수 있는 배당 마필은 이제 데뷔전을 1600m에서 치르는 이 3번 브레이킹 뉴스가 되겠는데 솔직히 데뷔전을 1400에서 치러서 들어왔던 마필들이 제 기억으로 한 3-4두 정도 그 중에 제가 탔던 마필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만은 1600m에서 데뷔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경우는 없었어요. 이번 경주 편성이 아무리 야편성이라고 해도 그런 경우는 좀 힘든데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마필의 뚝심이 좋다고 봤을 때는 꾸역꾸역 계속 시중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마필이 지치지 않고 뛰는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3번 브레이킹 뉴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겠다. 조촐한 편성 7마리가 뛰는데 많은 마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4경주는 삼성블레이드를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이 후차권의 마필들을 현장에서 잘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발걸음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일정과 현장의 컨디션을 잘 살펴봐서 소위 말해서 이 찍기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좀 혼전도가 있어요. 혼전도도 있는데 제 6번 경주의 두레박 한 마리를 빼고서 혼전도가 보이죠. 6번 경주의 두레박은 워낙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발걸음 그리고 또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대 마필들의 발걸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6번 경주의 두레박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좀 팔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는데 자, 이 마필 한 마리를 빼고서는 뒤에서 혼전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6번 경주의 두레박도 8주 만에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현 등급에서 발걸음이 짱짱한 마필들이 2-3마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6번 경주의 두레박이 좋은 발걸음을 지금 계속 발걸음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승급전에 충마로 인정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마필이 좀 눈에 상당히 보이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 마필이 분명히 단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이 단점이 먼저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마필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먼저 보게 된다고 그러면 전 이번 경주 이 복병마필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5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먼저 한번 잡아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복병마필의 단점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본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5경주 2시 30분에 좀 빠르게 발주가 진행이 되는데 2시 30분 5경주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조금 재미가 없지요. 이미 충마는 좀 정해져 있어요. 유현명 기수. 자, 유현명 기수의 10번 영희시대. 유현명 기수가 이제 부산 경마장 기수들 중에서는 최초로 이 800승을 넘긴 기수가 되었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현명이도 나이니만큼 약간 좀 지는 해로 좀 꼽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 노익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노장에 역시 이 선배의 이 800승 고지를 굳건히 지키면서 제일 먼저 그 800승 고지를 점령한 게 바로 유현명 기수가 되겠네요. 자, 유현명 기수 이번에도 좋은 말을 탔어요. 영희시대. 지금 두 번의 경주를 연타로 우승을 하면서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매각 10번 게이트라서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7번 메탈리차, 6번 대호축제, 5번 당대화신, 3번 두바이 포워드. 이러한 마필들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10번 영희시대의 스피드도 느리지는 않거든요. 외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입전개로 감아 들어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지만 10번 영희시대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마필이고, 6번 대호축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픈 경주,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다가 이제 직전에 일반 경주로 지금 2번을 들어왔었는데, 딱 직전이 그랬죠. 8월 20일 경주 1300m.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호축제가 무너지는 발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또 거리를 줄였습니다. 1200. 직전 경주에 그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죽기 살기로 타야죠. 요즘에는 이 송경윤 기수가 기승하는 말들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컨디션을 꼼꼼하게 좀 따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번 메탈리차는 직전에 선행을 가면서 그대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자, 직전 경주하고는 다르게 좀 이 뒤에 말들을 달고 와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상대 마필들이 선입권에 바로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7번 메탈리차가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전처럼. 직전에는 자기가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갔는데, 이번 경주는 뭐 대호축제라든지 10번 영희시대가 뒤에서 몰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메탈리차가 특히나 다실바 기수 기상이라고 그러면 오버 페이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메탈리차가 조금 불안한 인기 마필이 되겠고,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3번 두바이 포워드가 지금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기욤배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두바이 포워드를 같은 능력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기수의 능력차로 먼저 좀 인정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 그러면 저는 이 5번 당대화신. 최용경 기수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주 전개는 잘하고 라스트에 이 밀고 때리는 게 정말 다른 기수들보다 너무 이게 여자 기수기 때문에 좀 약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스타트는 좋아요. 이 최용경 기수가 스타트는 부산에서 제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수가 최용경 기수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5번 당대화신이 앞에서 버틸 수도 있는 경주다.
복병마필로는 5번 당대화신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용의시대, 3번 두바이 포워드, 6번과 7번은 현장에서 컨디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배당으로서는 5번 당대화신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메인 승부처 7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4번 구던맨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마필들 많이 레드혁명운도 현장에서 당연히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2번 아테네도 17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줄 마필이죠. 그리고 5번 영광의 파크, 지금 직전 경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현명 기수 기승으로 좀 팔려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팔려주겠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4번 구던맨이 좀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 배당 자체가 아마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인기 1위로 지목되는 마필이 12조 마방의 마필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높을 거고, 레드혁명이라는 마필도 아무리 기본 발걸음을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7경주는 기본 배당도 높거니와 여러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다.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왜 추천을 드리나, 직전 경주에 저는 이 마필의 분명히 사이즈를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승을 했던 기수가 진짜 제가 좀 화가 날 정도로 이 말을 타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는 다음에 나오면 내가 무조건 한번 보자, 이렇게 작심을 좀 하고 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4번 9번맨이 기본적인 전력을 좋게 갖고 있어도 제가 현장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마방에 기복이 좀 있는 마방, 12조 마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출전을 했을 때 좀 믿기가 힘들죠. 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충분히 인기 마필들 4번 구던맨이라든지 6번 레드혁명운, 2번 아테네 이런 마필들을 충분히 좀 제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경주가 심하게 꼬일 수밖에 없었던, 기수가 그렇게 탔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메인 승부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네요. 자, 이번 8경주도 이미 출마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1번 에이스 코리아. 지금 데뷔 전에 보여줬던 발걸음 어마어마했죠.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라스트는 여유를 좀 부리면서 팔마신의 대차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 바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난 거리가 제가 봤을 땐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설프게 안쪽 게이트가 아니고 오히려 외곽 11번 게이트라 그러면 선행을 가기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중속력, 이 대하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술렁술렁 가면 3코너 진입 전까지는 당연히 이 11번 에이스 코리아가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11번 에이스 코리아는 인정을 하겠고, 안쪽에 있는 3번 도쿄블루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10번 하이섹시라는 마필도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당연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조의 공백, 19조 마방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19조 마방에 공백 마필들이 복귀전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좀 드물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바람만 싹 많이 불고서 사라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하이섹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섹시가 현장에서 좀 많이 인기를 끌어준다고 그러면 마필의 컨디션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주가 될 것 같고, 자, 안쪽에 있는 3번 도쿄블루는 승급전이지만은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는 좋죠. 이미 1200m도 경험을 한 마필이고 여기에서는 선입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번 도쿄블루 승급전이지만은 뭐 무시할 수 없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두 마리 3번 도쿄블루와 11번 에이스코리아를 좀 강하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2번 매력덩어리 지금 승급전인데 33전 만에 뭐 우승을 차지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33번을 뛰면서 우승을 한 번도 못하다가 어떻게 33번 만에 우승을 했나. 그것도 사토시 기수 기욤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뭐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기욤베 기수하고 사토시 기수하고는 같은 이 외국계 기수긴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이 배기량이 틀리다 그럴까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뭐 1500cc와 이 3500cc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이번 매력 덩어리 직전 경주 아무리 그런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다고 그래도 절대 인정을 좀 할 수가 없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토시 기수가 또 이런 말을 한 번씩 잘 끌고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기만은 싹 갖다 죽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될 말들 꼭 끌고 들어오는 게 사토시. 방송 보면은 뭐 다른 예상가분들이 좀 약간 쓰레기 같은 말머리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 자주 하시던데 정말 저도 이 사토시 기수는 좀 그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8경주 11번 에이스 코리아는 능력 마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도쿄블루도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최저 배당을 좀 먼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편성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조촐한 편성했죠. 8마리가 뛰고 있는데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기는 하지만 출마 산정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1번 오션라인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1조 백광열 주기사 마방의 오션라인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번 무적신화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뭐 역시 조선공 기수가 좋은 전개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휴양을 다녀와서 이 좀 기복이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직전 경주는 후미에서 추입하는 발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직전 경주와는 사뭇 다르게 이번 경주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잡고서도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직전 경주와는 이번 경주 완전 좀 다른 양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마필이고 6번 원더월도 당연히 뭐 여기에서는 팔려줄 마필이죠. 19조 마방의 마필이고 직전 복귀 전에 인기 1위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휴양을 가기 전에 1800m 그리고 뭐 상간마 경주 이런 대선 경주까지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현장에서 3마리가 세트로 팔릴 것 같아요. 1번, 4번, 6번 이 3마리가 세트로 팔려주고 여기에 가세하는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2번 하커맨드라든지 아니면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8번 스파딜파리. 제가 저번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사토시 기수를 축을 놓고 추천드리는 건 이번 경주가 마지막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이 사토시 기수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온 마필을 탔어도 출마로는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좀 못 볼 꼴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고집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고 이번 경주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질 것 같아요. 1번 오션라인, 4번 무적신화, 6번 원더월 이 3마리에서 압축이 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크게 메리트는 좀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배당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한 두 방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좀 약간의 혼전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쪽에 있는 1번 우아라든지 이 4번 아이원이 최저 배당은 좀 만들어줄 편성이지요. 아무래도 2등급의 1400m 경주다 보니까 이 직전 1200m에서 좀 두각을 보였던 마필들 6번 트리플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벨러 그리고 카우보이 캡틴 이런 마필들도 전부 다 인기도 대열에 지금 1200m 발걸음이 좋았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팔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1200과 1400의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마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험을 좀 하기보다 1400에서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들이 그래도 좀 안정감은 있겠다.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1번 우아는 워낙 좀 결정력 부족이죠. 항상 딱 한 걸음이 부족한 모습. 그거는 말이 좀 어렸을 때 우아라는 마필이 망아지 때부터 약간 좀 땡땡이를 까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었는데 자, 그때 좀 확실하게 잡아냈으면 더 좀 좋아진 발걸음을 보일 수 있었을 마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때 말과 사람이 싸우면서 말한테 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발걸음밖에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가능성은 가지고 있죠. 1800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 1400, 1600 이런 거리가 우아한테는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마필인 것 같고 4번 아이원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2번 터프컨트리가 지금 데뷔 초에 당연히 인기 마필로 쭉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다가 중간에서 약간 좀 기복이 있는 모습 하지만 5월 26일 1200m를 기점으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승급전이에요. 하지만은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는 인정을 좀 해주자. 12번 터프컨트리도 이번 경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6번 트리플 파티라든지 8번 로켓 블레이드 자, 이러한 마필들이 또 여기에 가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 속의 최저 배당 그러한 경주가 바로 이번 10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4번 아이원과 1번 우아 그리고 12번 터프컨트리 이 세 마리의 발걸음이 좀 우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고요. 조찬호는 1류 경마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마번들을